안녕하세요. 땅콩커피의 논문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바일넷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넷은 2017년 4월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딥러닝 모델 파일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논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 요게 핵심 내용이고요. 그리고 width multiplier랑 resolution multiplier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처음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을 설명하기 위해 논문에서 사용된 그림입니다. 여기 있는 A에 있는 이런 모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컨볼루션 필터입니다. 보시면은 가로 세로 DK, DK 짜리 필터가 있고, 그게 채널이 M개. 그래서 이런 가로 세로가 DK, DK이고 채널이 M개인 것이 필터 하나가 되는데, 그런 필터가 총 N개가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모바일넷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채널 하나짜리 각 채널에 대해서, 여기 원래 채널이 M개잖아요. 각 채널에 대해서 따로따로 필터를 만든 다음에 그 필터에다가 1 곱하기 1짜리, 이거는 크기는 변하지 않고 그냥 값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런 1 곱하기 1짜리 컨볼루션을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원래 요 A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는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 개수는 많이 줄이자, 이런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depth-wise convolution에다가 1 곱하기 1짜리 컨볼루션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고요. 그런데 이 기술은 원래 이 모바일넷 논문을 쓴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여기 엘 시프레라는 사람의 박사 논문에서 처음으로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위해 먼저 이런 모양의 인풋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사용한 그 표기법과 똑같은 표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가로 세로는 df고요. 그리고 채널 개수가 m개인 이런 입력이 있을 때, 이거는 입력 이미지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중간 레이어에 대한 입력일 수도 있겠죠. 먼저 이럴 때 일반적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런 모양의 컨볼루션 필터를 쓰게 됩니다. 보통은 3 곱하기 3이나 5 곱하기 5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논문에서는 DK로 표기를 했어요. 가로 세로가 DK이고, 요 깊이는 입력되는 이미지의 요 채널 수와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깊이는 M이 됩니다. 이런 필터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DK, M, 이런 필터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N개를 적용하게 되면, 이 첫 번째 필터가 입력 영상에 적용이 되면은 이런 게 하나가 생기겠죠. 패딩 같은 거를, 패딩이 없으면 뭔가 가로 세로 양쪽에 조금씩 깎여 나가겠지만, 그런 게 없다, 패딩을 잘 적용했다고 가정하면은 세로 결과물 영상도 가로 세로는 DF, DF 똑같이 될 거고, 이 필터 하나당 채널이 하나씩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필터가 N개 있으니까 이런 게 쭉쭉쭉 해서 역시 N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이게 출력. 자, 그럼 이런 경우에 계산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게 되냐 한번 보겠습니다. 필터 하나당 계산량, 필터 하나당
파라미터가 인자가 dk 곱하기 m개 있잖아요. 그리고 요게 필터 하나, 필터 한 개. 그런데 그런 필터가 n개가 있어요. 필터 n개. 그리고 그런 각각의 필터가 여기 입력에 있는 이 df 곱하기 df만큼 다 연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df 곱하기 df. 요거는 입력되는 영상의 가로가 세로. 자, 그래서 dk, mn, df 이게 일반적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연산량이 됩니다. 그러면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에서는 계산량을 어떤 방식으로 줄이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 영상은 아까와 똑같이 가로 세로는 df, 그리고 채널은 m개 이런 경우일 거고요. 그럴 때 계산량은 일반적인 CNN의 경우에서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df, m, n, dk였어요. 자, 이럴 때 일반적인 CNN에서는 필터 하나가 이렇게 컸잖아요. dk 이런 필터를 n개를 썼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첫 번째로는 dk인데 채널 깊이는 1인 이런 필터를 n개를 만듭니다. dk 1 이런 게 m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입력에 m개의 채널이 있잖아요. 그 각각의 채널에 대한 필터를 따로따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필터는 첫 번째 채널에 적용하고 두 번째 필터는 두 번째 채널에 적용하고 점점점 마지막 필터는 마지막 필터에 적용을 하면은 중간 결과물이 패딩만 잘 해주면 모서리에 테두리에서 깎여 나가는 거를 없게 잘 해주면은 가로 세로 채널이 다 입력하고 똑같은 차원의 M인 그런 중간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각각의 채널은 이 필터 하나하나가 입력값에 적용돼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1 곱하기 1짜리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1 곱하기 1인데 그런데 채널이 m개예요. 1 곱하기 1이란 거는 요 각각의 요 하나 앞에서 보면 픽셀 하나고 옆에서 보면 이만큼 전체 채널을 통과를 하겠죠. 얘네들을 뭔가 정해진 룰에 따라서 변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필터 하나를 1 곱하기 1 하나를 적용해 주면은 가로 세로는 df고 깊이는 1인 채널이 깊이는 1짜리가 채널 하나만큼 나오겠죠. df 1 이렇게. 그러면은 요런 1 곱하기 1짜리 채널을 n개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물은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해서 n개. 와, 그러고 나니까 결과물만 놓고 보면은 모양이 앞에서 일반적인 CNN을 썼을 때랑 똑같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량은 어떻게 되냐?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의 경우에 계산량은 먼저 이 두 단계로 나눠야겠죠. 첫 번째로 이렇게 여기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필터를 따로따로 적용하는 경우에 여기 파라미터 개수가
dk 곱하기 1은 안 해줘도 되겠죠. 이런 채널이 m개가 있고 그 m개를 df 여기 입력 요 면적에 대해서 그만큼 곱해줘야 될 거고 그런 계산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요 1 곱하기 1짜리 요 채널들에 대한 계산량 여기는 파라미터 더하기 파라미터는 m개짜리가 n개 있죠. 그리고 그게 여기 있는 df만큼을 곱해줘야 되니까 df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CNN에 비해서 지금 새로운 계산량은 이렇게 된다. 이게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얘를 분모, 얘를 분자로 놓고서 연산을 해보면은 비율은 n분의 1 더하기 dk 제곱분의 1이 돼요. 이만큼 계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숫자로는 알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원래 이렇게 커다란 길쭉한 직육면체 모양의 컨볼루션 필터를 쓴다는 것은 이런 걸 쓴다는 것은 요 각각의 채널에 대해 필터링을 하고 뭔가 필요한 정보만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쭉 합쳐줘서 뭔가 새로운 피처, 새로운 특징을 만들어낸다는 건데 그거를 일반적으로는 한 단계로 하지만은 이 논문에서는 그게 아니고 2단계로 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정보를 필터링하는 단계고 두 번째 단계가 필터링된 정보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 조합해서 새로운 피처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방금 보신 게 답니다. 그게 다고 그 외에 진짜 부차적인 건데 두 가지 논문에서 더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자면은 첫 번째로 with multiplier가 있어요. 이거는 입력 출력 채널을 알파벳만큼 축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채널이 64개였다. 근데 알파가 0.25니까 4분의 1이죠. 그러면은 채널을 갖다가 4분의 1이니까 16개로 내가 축소를 하겠다. 그럼 데이터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계산량도 줄고 속도도 빨라지고 그 대신에 정확도는 살짝 내려가게 될 거고요. 전 개인적으로는 얘는 깊이가 달라지는 건데 왜 depth multiplier라고 하지 않고 width multiplier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width라고 하면 여기서 가로 세로 할 때 width 같이 느껴지는데 하여튼 이 width multiplier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resolution multiplier는 얘는 해상도를 바꾸는 거예요. 얘야말로 사실은 width, height 요 개념이죠. 만약에 이런 영상이 있었다. 근데 가로 세로가 보통 딥러닝 할 때 224 많이 쓰잖아요. 근데 low 이거를 적당한 값을 이건 분수로 잘 안 떨어집니다. 0.571이다. 제가 계산한 건데 이렇게 하면은 나는 채널은 그대로인데 작은 이미지 예를 들어서 128 곱하기 128로 작업을 하겠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영상 크기를 줄이니까 당연히 데이터도 줄고 계산량은 줄으니까 속도는 빨라지지만은 정확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은 어떻냐? 이런 형태로 이게 표준화된 모바일 넷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모바일 넷 이런 모델을 만든 다음에 여기 제가 지금 가지고 온 테이블 8, 9, 10, 11 말고도 더 자료가 진짜 많아요. 논문에 보면은 지금까지 설명한 걸 가지고 정말 여러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이럴 때 일단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속도는 빨라지고 정확도는 살짝 내려가는 걸 예상할 수가 있죠.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로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기존에 나왔던 모델들보다 정확도가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 뭐 그런 경우도 살짝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바일 넷이 70.6% 어큐레시가 나왔는데 구글 넷보다 더 높잖아요. 이러면은
정확도도 높고, 그리고 연산량은 줄어들고, 모델 크기도 줄어들고, 뭐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어떤 트레이드 오프,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모델 크기가 작아지면은 그 대신 정확도는 내려갈 텐데, 그 대신 정확도가 살짝 내려가면서 모델 크기를 많이 줄였다. 속도도 많이 빠르게 했다. 이런 것이 논문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논문 후반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제 개인적인 소감인데요. 첫 번째로는 가만 보니까 이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은 3차원인 일반 컨볼루션 레이어를 2차원인 곱하기 1차원으로 바꾼 거였어요. 이런 거를 이건 2차원이잖아요. 곱하기 1차원으로 바꾼 거였는데 그러면은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면 여기 있는 2차원 필터 요거를 다시 1차원 곱하기 1차원으로 바꾸면 모델 크기를 더욱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예요. 이거 곱하기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모델 크기가 확실히 더 줄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이 리니어 알지브라 선형대수에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은 모델 크기를 확실히 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모바일넷의 거의 전부나 다름없는 것은 이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이에요. 이거를 사용하고 그 사용해서 만든 모델을 여러 가지 데이터셋에 적용해 본 거가 이 논문의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은 이 엘시 프레라는 사람의 박사 학위 논문에서 이미 제안된 건데 이 사람의 학위 논문은 뭐 거의 인용이 안 됐죠. 물론 많이 됐어요. 학위 논문 치고는 뭐 300번 넘게 이제 인용이 됐는데 모바일넷은 7,000번 넘게 인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핵심 아이디어는 사실 다른 논문인데 이 모바일넷이 훨씬 더 인용이 많이 됐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테이블 2 가져온 건데요. 모바일넷에서 전체 파라미터, 전체 인자수의 한 25% 정도는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줄이면, 없애버리면은 인자수를, 모델 사이즈를 한 번에 4분의 1, 25%만큼 줄일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줄이는 게 요즘의 추세고, 제가 아직 모바일넷 2, 3 논문을 안 읽어봤는데 어쩌면 모르겠어요. 이 모바일넷 2나 모바일넷 3 이미 적용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인자수의 75%를 차지하는 게 이 컨볼루션 1 곱하기 1짜리 레이어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건 데이터를 봐야 알겠지만은 여러 가지 1 곱하기 1짜리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 요 필터들 간에 만약 요 파라미터들이 비슷하다면, 유사성이 높다면은 새로 만들지 말고 그냥 있는 거 재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런 애들 평균값 하나 내놓은 다음에 차이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걸 레지듀얼이라고 그러죠. 이런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인자수를 더 줄여서 모델 크기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바일넷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한 후에 제 개인적인 소감, 그리고 어떤 연구에 대한, 추가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